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진정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적 발표입니다.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과열 양상을 좀 진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번 달 말부터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좀 쉬어간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중요 종목들과 ETF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습성 때문에 미국 주식도 똑같이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만큼이나 움직이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지금 뭐 거의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39% 하락한 이후에 또다시 13.98% 하락하면서 주가가 폭락했고요. 마찬가지 뭐 비슷한 양상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더나입니다. 우리가 백신 옛날에 맞을 때 모더나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돈을 많이 벌은 것처럼 보이지만 1년 동안에 주가 하락폭이 무려 61%였고요. 어제 하루 동안에 22.98%가 빠졌습니다. 런던의 3배 레버리지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어제 거래 정지 당했습니다. 실제로 8% 더 빠졌으면은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폐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 멈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원래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회사 경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실제 금리 인상하는 그 기조에서는 더 이상 이 작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종목들도 미국 주식도 선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S&P 차트입니다. 실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8월부터 8월 저점을 이은 이 모습에서 주요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뭐 많이 실린 건 아니지만 주요 지지선을 그동안 잘 지켜왔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576선까지 무너진 모습입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라 라는 건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투자를 철회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과매도처럼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25년은 역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도전적인 해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러면서도 다 홀딩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 큰 별다른 이슈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 관점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지표입니다. 경제지표. 보시면 7월 7일 날 서비스업 PMI가 좋게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서 아주 높은 숫자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바로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빨리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10년물 기준금리, 10년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10년물 기준금리보다 낮아지는 측면이고, 보통은 이 검은색의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와 있는 게 정상인 국면인데, 실제 보면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금리를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주요 채권의 투자처가 장기채와 단기채입니다. 실제로 장기채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단기채는 금리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거의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변동하느냐인데, 이게 기간이라고 보면 단기채는 금리의 변동폭에 영향을 받을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금리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요만큼 변동할 때 장기채는 이만큼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라는 측면이 바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장기채가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LT는 잘 아시겠지만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1년 동안의 하락폭이 11%나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박스권 이후에 지금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서 보셨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후퇴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퇴일 뿐이지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고, 이 손해로 마무리한다 하시더라도 당장 갈아탈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표준 편차 이외로 벗어날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SGOV는 0에서 3개월 단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거의 금리 변동이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금리적인 측면에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5.12달러 나오고요. 수익률로 치면 약 5.09 정도 되니까, 달러를 보유하실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외국 달러를 투자하는 발행어음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리가 한 5%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투 발행어음 아니면은 이제 미국 직투로서 SGOV도 단기채에 투자하는 달러 파킹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장 환경에서 당연히 ETF들의 수익률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더 처참했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지금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자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섹터 이외에는 뭐 어느 하나 좋은 섹터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테크도 마찬가지고요. XLK 테크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도 하락폭이 생각보다 깊었네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좀 그렇게 좀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실적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운용사에서도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또 다 파시면은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을 늘려가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도하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서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만, 내가 선택한 자산에 대해서 하락이 있을 때 안전자산을 중간에 보유하자라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팔고 이걸 사는 거는 둘 다 빠지면은 양방으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채권이나 아니면 금 같은 거를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담아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 가격과 금광주에 투자하는, 여긴 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금광주는 GDX를 많이 봅니다. GDX ETF가 금이 더 많이 오를 때는 아무래도 금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좀 더 회사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채를 끌어쓸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본금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GDX라는 금광에 투자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거나 더 많이 빠지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실제로 그렇네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요,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GDX를 많이 보시고, 실제 GLD는 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LA의 산불 때문에 지금 보험 산업에 대해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에셋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은 15%, 아니 산불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장으로는 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만, 보통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7% 빠졌을 때 또 반등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마이너스 한 6, 7% 됐지만 한 달 지난 시점에는 9%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어떤 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겨울 폭풍, 허리케인, LA, 25년 LA도 지금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에 대해서 보험업종에 대한 하락폭이 컸을 때 한번 투자를 해보는 ETF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E라는 ETF가 있는데, 저는 다른 ETF를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연준의 이런 입장을 보면 고용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3개월 동안 평균 비농업도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실제로 고용 서프라이즈가 악재인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GLD 같은 종목들 1년 동안에 32%나 올랐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 언제 투자해도 늦지 않은 게 바로 금 아니겠습니까? 금과, 그리고 IAK라는 이제 아이쉐어즈에서 나온 블랙록에서 가장 큰 ETF, 보험업종 ETF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배당 수익률이 많지는 않지만 주가가 마찬가지로 딱 3%가 빠져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 1개월 동안 5%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6개월 동안 8%, 1년 동안
21%, 5년 동안에 88%니까 배당보다도 안전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이 보험 업종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 달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이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IAK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1년 동안의 프라이스 리턴을 S&P와 비교를 해보면 S&P가 주황색이거든요. 주황색이 낮은 측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성과가 좋았던 것이 바로 IAK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늘 이렇게 위로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좋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IAK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업종은 당연히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SPY,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폭이 작고 그리고 안정적이었는데 수익률까지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을 때 이런 IAK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실지를 좀 고민된다, 혹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저 같으면은 금 그리고 IAK에다가 한 10%씩 또 추가적으로 담는 것을 추천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금을 GDX로 또 투자하라고 하시면은 미국 투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어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금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 해외 선물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잠시 하락했을 때 레버리지가 24배네요. 24배가 되기 때문에 내 자금 대비해서 변동폭이 5%만 되더라도 그냥 다 손실을 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금 레버리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해외 주식 관련돼서는 이제 GDX, 아까 보셨던 것처럼 GLD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그 특성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안전하게 국내에 관련된 ETF나 혹은 금 현물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금 통장을 많이들 하셨다가 지금 이 KRX 금시장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단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수료가 비싸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도 붙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일단 5% 손실 보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시기엔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KRX 금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금시장에 투자하시려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증권사 계좌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좌 개설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통장이라는 전용 계좌가 있어요. 그것만 만드시면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금펀드는 요새 거의 대부분 펀드는 안 하시니까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 그리고 하나 더가 바로 ETF인 거죠. 에이스에서 KRX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인데 독보적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2%, 1개월에 1.7%, 3개월에 꾸준히 금값은 금리 인하가 후퇴되거나 아니면 또 경기가 너무 좋을 때 또 한 번 조정받을 때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금을 10% 정도 포트폴리오에다 담아 두시면은 경기가 빠지거나 혹은 좋을 때는 헤지 역할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ETF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계좌에서도 바로 사실 수 있는데 수수료가 0.5%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대신에 좀 편한 것도 있죠.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간 ETF 현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거래소에 방문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CME 거래소라고 미국 최대의 선물 거래소입니다.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스파이만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P 500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사는, 은행 대신에 그냥 사는 ETF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VOO 같은 이제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은 주식이 빠지건 오르건 그냥 순유입액이 가장 많은 종목들 그냥 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VTI, 그다음에 요거는 빼고 XLV까지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TQQQ를 많이 하듯이 얘네들도 TQQQ를 많이 하네요. 자, 보시면 VOO는 실제로 미국의 S&P 500의 대기업에 분할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미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판 S&P 500 혹은 미국 주식 직투 S&P 500에 여러분들이 세금 측면 혹은 달러 측면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직투랑 한국 투자의 S&P 500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LG 다음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는 수수료가 0.09잖아요. 근데 얘는 0.03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비쌉니다. 스파이가 아무래도 역사가 깊고 우리가 제일 익숙하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VO를 가장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고, SPLG는 수수료가 0.02잖아요. 그래서 SPLG를 많이 투자한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VT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미국 전체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조정받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500개로 조정을 맞는 것보다 분산되어 있는 2,000개, 3,000개로 분산 두드려 맞는 것이 좀 더 맞는 면적이 넓으니까 분산되어 있는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VTI도 많이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위에 있는 것이 바로 XLV거든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행정명령 중에서 약값을 낮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종목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하는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도 인기가 많았던 2017년을 되돌아볼 수 있겠는데 XLV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금액이 좀 떨어지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무보험 비율의 증가 그리고 보조금도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있단 말이죠. 금리 인상 혹은 금리 동결 기조가 좀 길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모더나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제약 바이오주는 이 금리 인상 혹은 이 금리 고금리의 장기화에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고 대부분 부채를 과다하게 지면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대형주에 속해 있는 S&P 500에 들어가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 일라이 릴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에브비, 머크나 서머피셔도 이 위탁 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피셔 같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바로 이 XLV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도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XLV, 그다음에 아까 IAK, 그다음에 뭐 XLK 이런 것들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섹터에다가 집중하는 투자들 혹시나 그런 것들이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관심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4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참고해 보시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주요 기업 실적은 다음 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기본적 경제 지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1월 15일, 16일, 17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공급자 물가지수 PPI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목요일 날 예고되어 있고요. 소매 판매까지 수요일이네요. 소매 판매 줄줄이 주요 지표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4개는 것만 딱 출연해서 보기가 편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FMC는 1월 27일 그리고 1월 말로 갈수록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측면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트럼프 취임입니다. 1월 20일 주요 지표들이 많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를 제가 한 달 됐는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드디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애니다님이 올려주신 이 배당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배당들을 다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나 뭐 괴리율도 운용사, 그다음에 기초리수는 뭐에 투자하는지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또 서로 우리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멤버십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